전쟁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균, 원흉, 어둠의 일본군, 일본의 명장, 럭키, 무다구치 렌야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 이완용이 있다면 조선 중기에는 원균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까도까도 양파처럼 나오는 악담이 기록을 보면 볼수록 노다지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며 임진왜란은 선조와 원균이 있었음에도 이겼다 라는 농담을 나오게 하는 장본인이다. 원균은 충청도 진이군 현 평택시 도일동 원주 원씨로 아버지는 길주 목사, 경상도 병마 절도사 등을 지낸 종이품 원준양의 장남으로 아버지를 따라 무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 아버지를 백으로 삼아 묵과에 급작이 되고 거제현령, 조산보 만호, 경상우수사, 삼도수군 통제사, 일본군 다이묘 등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예로부터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 형만한 아우 없다 라는 조상님들의 말에 정면으로 비곁을 먹이는 집안으로 아버지 원준영도 윤원영 같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들이밀기도 하고 명색이 무인이자 군관임에도 외구의 침입에는 제대로 출병조차 하지 않았으며 아들의 과거 시험에 부정청탁 의혹도 의심되는 등 현재 무지성 조선가들의 사대부 만학설에 힘을 실어주는 무능한 부패 관료의 표본 중 하나였다. 허나 원균의 아들과 동생과 조카는 아버지, 형, 삼촌의 악당과는 다르게 왕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아들인 원사홍은 원균과 종군하며 원균이 저질러 놓은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동생인 원현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 고향에서 뜻있는 장병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고 적진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뒀으며 한국에서는 시즈가타케 칠본창으로 유명한 협파난치, 용인 전투를 승리한 직후에 일본군을 유인하여 패퇴시킨 전적 등 뛰어난 전력을 보인 적이 있다. 또한 난중일기에서도 원군의 동생 원영과 술자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두 분이 꽤나 돈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분 다 술 한잔 들이겠다 하면 자기 형, 직장 동료인 원균의 욕을 술안주로 했다 싶을 정도로 대단히 싫어하였으며 이처럼 훌륭하신 두 분의 돈독한 친분을 만들어준 것을 보면 이는 유일하게 원균의 업적으로 삼아도 적절할 듯 싶다. 이후 원현 장군은 공을 인정받아 임진왜란이 종전되고 연기 현감으로 진급하였다가 적성 현감을 지내시게 되었다. 적성 현감을 지낼 때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가뜩이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직접 위로하고 민심을 돌보며 황무지 개척을 지휘하는 등 이분에 대한 백성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양주 진관, 더 나아가 병마 절도위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감찰, 보급선을 책임지는 위치로 전쟁 중에 감찰과 보급 담당이 얼마나 중책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청렴한 분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기록이다. 이후 사직하고 더 이상 관직 생활에 나아가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내시는 듯 했으나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다시 한번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의병을 모아 나라를 위해 또다시 헌신하다 장렬하게 사망하셨다. 이분의 아들은 원사립으로 묵과의 23세 합격, 정유재란의 서촌 군수를 지낸 분으로 이분 또한 정유재란 때 나라를 위해 싸우시고 공을 세웠으며 진주 목사와 진해 부사를 차례대로 지내셨다. 또한 원균의 또 다른 동생으로 부관을 지낸 원전이란 분은 자기 형 원균이 찔철량 해전 당시 이순신이 일생을 들여 만들어 놓은 최강의 연합함대를 귀선, 판옥선 할 것 없이 12척의 판옥선만 남기고 죄다 몰탈시킨 것도 모자라 육지로 도망갈 때 끝까지 기함에 남아 병사들을 독려하며 항전하다 전사하신 분인데 어째서 이런 훌륭한 분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원균을 띄워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당시 조선수군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를 자랑하던 경상우수영의 함대를 맡은 경상우수사로 재직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 본대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우다 전사하신 정발장군의 희생에 엿을 먹이려는 건지 함대를 모으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전선 70여 척과 군영을 자기 손으로 불태우라는 명을 내리고 자기 기함만 몰고 이순신이 이끄는 연합함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이순신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으며 개전 이후 옥포해전 당시에도 적군에게 입은 피해자는 부상자 1명으로 그쳤으나 전공을 탈취한답시고 아군에게 들이밀어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옥포해전에서 몇 없는 일본군의 전적을 올려준 장본인이 되었으며 능력도 없으면서 공적에만 연연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수급을 구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해당한 조선 민간인의 수급을 속여 올리기까지 그것도 모자라 아무 잘못 없는 살아있는 민간인을 학살하여 수급을 탈취하였으니 정녕 이자가 나라의 욕을 먹는 조선의 군관인지 일본의 장수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순신이 탄핵을 받고 압송되어 끝내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본격적으로 조선수군의 가세가 기우기 시작한다. 부임한 이후의 발언부터가 비극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아내가 원씨라 원균의 친척이며 같은 서인 출신이었던 안중흥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원균은 내가 이 직함을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이순신에 대한 치욕을 시게 된 것이 통쾌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능력도 없이 열등감에 쩔어있던 신임 해군 참모총장이 나는 참모총장의 자리보다 전임자가 감옥에 간 것이 더 통쾌하다 라고 발언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자 안중흥은 지금 말로 네 능력이 받쳐줘야지 전임자가 다 해놓은 걸로 날로 먹으면 왜 치욕을 쓰는 거냐 라고 디스하자 원균은 내가 적을 만나게 되면 현정과 활, 칼과 곤봉을 쓰며 이길 수
있다 라고 대답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직접 소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전쟁에서 사령관이 무기를 들면 전선이 붕괴됐다는 소리인데 이들 일개 군관이나 병사도 아닌 최고 지휘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것이다. 원균이 돌아가고 난 뒤 안중응은 원균의 꼬라지를 보니 큰일 하기는 글렀다 라며 걱정이 섞인 말을 조카에게 하였는데 이는 결국 칠천량 해전으로 돌아왔으니 큰일을 하긴 하되 반대로 큰일하는 셈이다. 아무리 선비고 배운 사람이며 자기와 같은 당파이며 친척이기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나 한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죽 원균이 한심했으면 이렇게 평가할까. 어떤 날은 판옥선을 보고 겁을 먹어 도망가는 적을 무리하게 적을 쫓아가다 해류에 판옥선 12척을 잃어버린다. 전투에서도 판옥선 한 대를 잃을까 말까 한 이순신에 비해 원균은 비전투 손실로 12척을 한 번에 날려먹은 것이다. 비극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으나 이런 사람이 최고 지휘관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에 불과했는데 원균의 지원 요청에도 원균은 기생을 불러다 술이나 먹고 직무를 게으리하였는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원균을 곤장을 치며 들쳐하게 된다. 합참의장이 다른 사령관들, 함장이 보는 앞에서 해군 참모총장의 매를 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후 분위기도 흉흉한 상태에서 원균한테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지라 조정조차 허락한 적이 없고 심지어 원균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부하들도 출정을 말린 칠천량 해전이 그렇게 시작된다. 식수로 확보하러 간 병사들이 기습을 당하는데 가덕도에서 전선 150척이 넘는 대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군사를 합류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두고 간다. 이 400명의 장병들은 아군에게 버려진 채 적의 주둔지에서 비참하게 몰살당하였으며 경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소수의 기습에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어떻게 휘젓는지도 아군의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전군 퇴각명령을 내리자 수군은 아수라장에서 서로 흩어지고 도망치지 못한 함대는 몰살당하게 되는데 이후 원균은 타고 온 군함을 불사르고 육지로 도망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그간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수들과 병사들의 다수가 전사함은 물론 이순신이 전쟁 중 쌓아놓은 조선 수군 연합함대는 그렇게 제대로 힘조차 써보지 못하고 전멸하고 만다. 원균이 판옥선을 불태운 이후 일본 수군은 천여 척의 함대가 칠천량에 도착하였다. 이후 전투라기도 부끄러운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났으며 미리 빠져간 조선 수군은 가까스로 전멸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배설이 합류한 12척만이 이순신에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칠천량 이후 해전의 악 영향은 실로 엄청났는데 일본군을 막아두던 수군이 괴멸하자 임진왜란 때 진수성 전투 이후로 한 번도 호남을 넘을 수 없었던 일본군에게 전라도가 장악되고 충청도까지 점령당할 뻔하였으며 정유재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전사로 처리되었지만 의외로 원균은 칠천량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당시 보고나 기록이 간간히 전해지는데 가장 먼저 배에 오르고 가장 늦게 배에서 내려야 할 지특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배에서 내려 도망갔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칠천량 이후 원균이 생존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보고되었고 심지어 권율은 목격자까지 확보한다. 이후 일본에서도 원균을 생포하거나 사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사살한 적장의 기록은 최대한 확보를 하였는데 그 어디에서도 함도수군 통대사인 원균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원균이 사망했을지언정 일본 측에서 사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나 선조는 회장을 체포하거나 압송하라는 명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순신을 체포하고 파직하여 그 자리에 원균을 등용하고 수군을 말아먹은 게 1차적으로는 원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이니 그냥 죽은 놈 취급하라며 정치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조정에서도 죽은 놈 내지 없었던 사람 취급해버리니 확실하게 전사한 것인지 생존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저 전사한 것으로 공식 발표하게 된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늘은 이순신이 있었기에 균형을 위하여 원균까지 보내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순신의 안티테제로 언급되곤 하는데 원균 맹장로를 믿는 사람이나 이순신을 억까는 사람들을 보면 이순신은 그저 판옥선이나 귀선 등의 함선이나 당시 최첨단 무기 등으로 우위를 점했을 뿐이지 이순신의 개인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원균이 칠칠량에서 보여준 행보와 명량에서의 승전을 보면 지휘관의 역량이 출중하면 불리한 전투에서도 전세를 뒤집을 수도 역량이 부족하면 최첨단 무기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한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당시의 평가를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의견을 보이는데 이전부터 사원부에서도 원균은 포악하고 탐욕스러우며 무리한 형별을 행하여 충청도에 원망하는 소리가 잦다. 파직하고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상소까지 올라왔으며 이순신의 난중 일기는 물론 친동생의 원현 장군까지 이순신을 만나 원균을 하루종일 까는 것은 물론이고 원균의 휘하 부하들마저 욕을 했을 정도이며 한 사관은 칠천량 해전의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쪄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기록을 남겼다. 여러 기록과 서적을 찾아봐도 선조 이외에는 미담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우니 사람이 뇌물인맥 말고는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이다. 원균은 의외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행보가 많은데 최초로 대량의 판옥선을 침몰시킨 자, 이순신에게 가장 많은 증오를 받은 자, 조선수군을 가장 많이 죽인 자, 이 모두 일본군조차 할 수 없었던 업적을 단 한 사람이 이뤄냈다고 하니 원균은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이순신조차 뛰어넘는 명장이었다는 칭호를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암에 걸릴 것 같은데 당시 국군이 걸린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얼마나 우라가 터졌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원균은 사후 선무 1등 공신에 임명되는데 이는 신하들의 추천이 아닌 선조 본인
본인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었다. 칠칠량의 패전에도 이는 사람이 아닌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왕이 하늘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런 무능력한 인재를 등용한 선조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이 올까 두려웠던 선조는 이순신, 권율과 동급이라는 1등 공신에 제수되니 이순신을 싫어하던 사람들까지도 원균은 대체 뭘 한 게 있냐고 반대까지 했을 정도로 입을 모아 반론하였으나 결국 종 일품으로 합계하게 된다. 이후 수백 년이 지나 현대에 들어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조가 원균이라며 자기 조산을 기린답시고 국민 세금을 들여 이순신을 도운 장수라며 미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다. 일생을 이순신의 안티테제로 살고 일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순신의 협력자로 왜곡을 하니 이래저래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관직 생활을 백으로 시작해서 백으로 끝나고 왕마저 자신의 백으로 만드는 등 역시 인생은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겐킨, 아니 원균. 임진왜란은 원균이 있었음에도 이긴 것을 보면 이순신은 역시나 명장이고 조선가들의 망상과는 다르게 조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듯 싶다.